그러면 이번 주 주간 리뷰를 하고, 그 다음 펀더멘탈에서 그 다음 이번 주에 뭘 봐야 지난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미중 관계, 안보보다 경제가 우선한다라는 옐런의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페드 위원들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하면서 금리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 했을 경우에 진짜로 만기 연장 못해서 잘못되는 이제 은행들이나 아니면 펀드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옐런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이 큰 이제 뭐 뉴스라면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근데 움직인 거 보면은 거의 뭐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조금이긴 하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러셀이 플러스 0.6. 그래서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러셀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러셀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침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안도를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역시 길게 봐서는 많이 올라간 거 팔고 조금 올라간 거 사더라 라는 부분들, 같은 미국 주식 중에서 하나는 19%가 올랐고 하나는 2%밖에 안 올랐으면 2% 올라간 거 사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이 제일 많이 오른 거를 파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무 이제 이격도가 커지는 것들이 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 결국 그냥 횡보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순이익이 24% 급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는 뭐 5년에 2천 간다 그러고 컨스트럭트라는 데는 28불 얘기하고 있어요. 28불 얘기하는 곳과 2,000불 얘기하는 사람 두 가지가 다 나타났죠. 이번에 테슬라 실적 나오면서. 근데 결국은 실적이 악화되면서 거의 11%인가 빠졌다가 9.75에 끝난 상태고, 그러면서 그 이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램리서치랑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또 많이 오르면서 또 횡보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팍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올려서 끝내면서 실제로는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CDS 급등하는 거 100bp 이상으로 급등한 상태들이 뒤에서 리뷰를 보겠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급등한 부분들이 왜 급등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를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봐요. 저도 이제 지나서 봤어요. 이거 움직일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부분은 맨날 올라갔다가 그냥 해결되고 끝나고 해결되고 끝나고 그래서 신경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러겠지 그러고 봤는데 보니까 금리가 많이 움직여서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금리가 너무 많이, 특히 원먼스 금리가 움직인 것, 그러니까 4주짜리 금리가 움직인 것 부분이랑 그다음에 CDX가 급등한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있었던 뭐 부채 한도 가지고 얘기 계속 나왔던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결과론 쪽으로 이미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합의하겠죠.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합의는 할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결국 이제 빅스 급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빅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라색이 빅스인데 계속 급락이죠, 완전히 쭉. 근데 이날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부채 한도 난항 계속 겪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PMI 지표 너무 잘 나와서 긴축해서 금리 올라갈 거라 그러고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이렇게 되는 와중에서도 빅스는 계속 빠진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거기다가 지금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에서 GDP는 잘 나와서 이제 중국 쪽으로 동가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이제 결국 미국이랑 싸운다, 그리고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다가 하프니라는 지대한 미사일 400개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공격하려고 이제 항공모함 배들 오면은 그냥 거기다 갖다 미사일 쏘는 거 400기면 다 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 나오면서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중국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선거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는 거죠. 이제 빅스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목요일 날 테슬라 나오고 이러면서 나스닥 확 급락할 때 확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올라가면서 이제 PMI들 잘 나와버리니까 이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이슈들 생기면서 빅스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줄줄줄 내려 또 끝나는. 그래서 빅스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빅스가 이거 왜 하락하지? 그다음에 지수는 안 빠져요. 뉴스상으로 보면 되게 빠질 것 같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밑을 받치고 있다. 근데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S&P랑 러셀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왜 이 뭐 침체 온다고 난리칠 거면은 러셀이 빠져야죠. 중소형주도 힘들잖아요. 지금 거기다 상업용 부동산들 얘기 나오고 은행들 대출 줄이고 이러면 중소형 회사들 다 망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올라가고 있네. 이건 뭐지? 라고 한번 더 물음표를 던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환금리 시장 쪽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시면 그냥 다 플랫이에요. 이것도 이번 주는 네, 다 플랫인데 약간 달러 강세. 예.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우리나라 원화였어요. 1.83%. 예. 원화가 약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도 그냥 약간 뇌피셜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솔직히 뭐 무역 수지가 안 좋고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원 달러 좀 이상해요. 예. 미국 달러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는 지금 이번 주는 플랫이지만 지난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원화도 같이 좀 나쁘니까 왜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나쁘지? 뭐 근데 좀 무역 수지 나쁘고 뭐 중국이랑 뭐 있고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원 달러 부분은 결국 대중 무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국이랑 그 중국이랑 너무 우리 가깝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그대로 다 때려 맞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대만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위안화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원달러로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외국인 사고 있고 뭐 채권도 사고 있고 뭐 이러는데 계속 원달러는 약세로 가고 이거는 결국 NDF에서 원화 베팅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쓸 말이 없으니까 계속 저는 무역 수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창용 총재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랑 좀 다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무역 수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뒷단에는 저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랑 중국계 연동돼 있어서 원달러가 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1,4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왔죠. 검정색. 예. 그래서 5.72%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해소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낮아져 주면은 결국은 약간은 이제 뭐 좀 좋은 가벼운 침체는 저는 계속 가벼운 침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유나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가벼운 침체로 좀 어떻게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부채 한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CDS 급등하고 1개월 금리는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은 리얼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확률은 낮지만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여기서 부분에서는 지금 쫙 올라갔죠, 금리가 쫙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뭐 연준 총재들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대 낮은 인플레이션 될 때까지는 뭐 계속 금리 올릴 거야. 그리고 고용 양호해. 이렇게 얘기하니 금리 올린 거죠. 금리 올리면서 이제 다른 나라 통화들 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부분이 잘못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 중에 커런시 중에서 강세가 될 수 있는 커런시는 유로랑 옌밖에 없어 보여요. 예. 호주 달러 조금 물음표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 커런시로 보면은 결국은 옌하고 유로 쪽이 더 강세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10%대 인플레이션 영국에서 나와 버리니까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뭐 금리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재열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또 증가했다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원유 값은 또 빠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해소하는 거죠. 원유 값이 빠져주면.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은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업 전부 다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높게. 그래서 이러면서 금리가 확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더 이제 포커스 되고 있는 게 이때 목요일 금요일서부터는 부채 한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모양을 보인 한 주였다. 근데 한 주로 쭉 놓고 보면 그냥 옆으로 갔다. 근데 분명히 악재들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악재들 대비해서는 주식 시장이나 환율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뭐 결국 테슬라 10% 빠진 거 제일 나빴던 부분들이 제일 크고요. 실적 악화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딴 데 같은 경우는 20몇 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6분의 1이 적정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역시 성장주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결국은 아직도 PDR이다. 드림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지 결국은 그 펀더멘탈한 수치들을 가지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핫한 마소랑 애플은 이제 자기 은행까지 그러니까 애플은 은행까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금까지 골드만이랑 해서 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지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물음표가 던져져요. 예.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조용히 있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저는 이제 나스닥 100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제 애플이 결국 맨 마지막에 키를 돌리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데이터 잠깐 보기 전에 오신 분을 보시면 마이클님, 존버님 오셨군요. 제이님이시죠? 소소한 모님 그리고 연전연스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보시면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은행주들 실적 나왔죠. 근데 찰슈압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지만 주가는 또 이제 빠지고 더 하고 막 난리 쳤죠. 또 왔다 갔다.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별로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들이 혼조로 발표되고 있고 화요일날 이제 넷플릭스, BOA, JNJ, 골드만 뭐 다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그 홀릭스 방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3,000명 더 뽑는다. BOA는 실적 좋다. 그다음에 너 골드만 넌 바보다. 너 왜 이렇게 못했니? 근데 이제 골드만은 어쨌든 SBB의 연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DP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저 4.5, 4% 생각했는데 4.5 나왔으니까 잘 나왔죠. 예. 근데 결국 IP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견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는 소매로 이제 드라이브를 중국 걸겠다고 했는데 7.4 예상했는데 10.6이니까 그래도 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소매로 다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중국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표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적 망쳤죠. 그리고 차값도 내린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건 스탠리, 뭐 ASML 다 예상보다는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 멤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임팩트를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멕스 좀 잘 못 나오고 필립 모리스 잘 나오고 이것도 혼조죠 결국은. P&G, 슐럼버거 다 잘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조로 잘 나오고 있다. 근데 결국 페드 멤버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매파적 발언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뭐 월러, 뭐 바우먼, 뭐 계속 나와서 계속 뭐 인상 계속 하겠고 인플레이션이랑 계속 싸우겠어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원유 재고 증가되고 그러면서 수요 감소하면서 약간 이제 원유 부분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다.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코카콜라, 뭐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그다음에 이날 UBS도 아니다. CS가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UBS가 해서 지금 유럽에서 은행 위기 됐던 부분에 대한 실적들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BOJ 같은 경우도 27일이 BOJ일 거예요. 예, 이날이 여기 안 써 있는데 BOJ 미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여기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 미국 가니까 예, 정상회담 할 때 무슨 얘기들을 하겠죠,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키는 이제 여기 금요일 날 나온 이 PC겠죠. 뭐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그 중에 특히 이제 개인 소비랑 개인 소득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0.3이었는데 예상 지금 0.2잖아요. 컨센은. 예, 그래서 컨센 0.2가 여기 0.4라고 이제 포캐스트 나오지만 0.2 컨센이 더 중요하니까 컨센 부분에서 0.2보다 진짜 높아서 0.4가 나오거나 0.5가 나오면은 이거 되게 안 좋은 지표고, 그리고 이거 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25BP를 할지 안 할지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저는 이제 MOM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어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있게 보이지만 합산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MOM으로 0.3 정도만 나와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낮아지면 더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져왔지만 이제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들 3.6이라고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이것도 이제 높아지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들은 좀 낮아지는 쪽이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적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너무 나빠지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늘어나주는 정도? 그냥 너무 급증하지는 않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빅테크 쪽은 계속적으로 해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이제 뭐 하드워커 부분들, 블루칼라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이, 그러니까 그 고용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조금씩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급작스럽지만 않으면 경기를 완전히 위축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포지티브하게 계속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차트상이나 이런 거 이제 펀더멘탈은 점점점 나쁘게 나오고 있죠. 지난주도 계속 나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는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이클님, CFO가 팔았죠, 맞아요. 그래서 좀 역시 매도할 만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좀 애플 같은 경우는 제일 물음표가 되는, 제일 잘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소소한 행복님, 세린 메이 고웨이, 은행권 위기 계속 있고 기업 실적 압박받고 있고 연준은 계속 긴축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부채 협상 있고, 그러니까 5월은 증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결국은 일단 5월 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5월 2일 날, 3일 날 FOMC에서 얘기하는 25p 하고 나서 코멘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분명히 이제 그게 제일 큰 부분일 텐데, 근데 대부분 지금 연준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25p 올려야 된다 그러고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25p 하는 걸로는 큰 임팩트는 없겠죠. 오히려 25p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포지티브한 임팩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25p 그냥 하기로 한 걸 요즘은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25p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너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로 했다가 침체 진짜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나와 자꾸 0.5 얘기를 하니까 0.2도 아니고 2호도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그 페드 와치에서 보면은 계속 25p 정도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쭉 가는 거,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스테이롱고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안 올리고 저는 쭉 계속 안 올리지만 우리는 내릴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적절해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올린다 그러고 올렸다가 내리고 뭐 이런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페드 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카츄님 질문 보고 갈게요. 금요일 날 궁금했던 게, 금값이 폭락했는데 백금이랑 팔라디움 백금 족속들은 급등을 했어요. 외신 투자 보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차트를. 지금 여기서 금 같은 경우 여기서 쭉 금이 지금 여기는 요 금색이 금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팍 내려간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랑 여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금값이 내려가는 부분도 이것도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지금 찾아보신 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잘못되고 미국에서 뭐 신용등급 강등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칠 것 같으면 금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나오는 이거 부채한도 협상하고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이게 금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거 비트코인도 이때 이제 막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지?
달러가 다시 달러 사고 이런 거 다 파는 건가? 근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 반대로 가면 달러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이런 위안 저기 그런 이런 유로나 이런 yen 같은 거 사고요. 근데 얘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좀 뭐 그렇게 봐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금이 빠져버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물음표가 좀 던져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예. 근데 저도 그 뉴스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금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백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잘 포커스해서 보는 부분이 아니어서 백금 쪽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금값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졌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부채한도 난항이고 이러면 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왜 빠지지? 뭐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지표들이랑 그다음에 가격 움직임들이 막 위아래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쨌든 혼조다. 어느 방향을 정확하게 뭐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된다,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짚고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움직이는 형태에서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밖에 서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난 조금씩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언더라인 하나 잡고 살짝살짝만 매매해 보면서 시장 체이스하는 부분들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확 내려갔던 거 이제 금요일 올리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왜 내려가 이렇게 던지시면 이제 물음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금리 25p 인상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빼냐는 거죠. 네,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도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거 잘 나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PC 같은 거 되게 낮게 나오고 인플레이션 우려 없게 나오면은 저 같으면은 25p 인상 안 하고 대신에 코멘트로 아 우리 5% 계속 갈 것 같아. 올해 내내 금리 인하 같은 건 없어. 대신에 5%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장두 정도 어느 정도는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올려 있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드 와치 보시면